지금 소수점 0.2% 상승이니까 엄청난 그런 강세장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승률은 둔화됐다. 그리고 티가 나게 거래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는 뉴스들이 살짝 들리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과열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그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서울이 0.21% 나왔고요. 전주 대비 0.05%포인트 내려서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이 내렸기 때문에 수도권도 내렸고 전국도 내렸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가 이제 소폭 확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상승률이 이제 좀 둔화가 됐습니다. 0.17에서 0.15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소수점 첫째 자리 상승은 어마어마한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세 역시 강세로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동향은 호가를 반영하는 동향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승률이 그래서 올라갈 때는 시장의 실거래가 확실하게 상승 거래가 많다고 보셔도 되지만은, 상승률이 둔화될 때는 실거래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렇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수점 0.2% 상승이니까 엄청난 그런 강세장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승률은 둔화됐다. 그리고 티가 나게 거래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제 유명한 거의 한 3,000세대급 단지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전세가 이렇게 강세일 때 정말 랠리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노원구에 있는 단지인데, 여기 역시 이렇게 올해 전세가 상당한 강세였고 이후에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7월 하반기 진입하기 직전에 임차료가 좀 피크를 찍는 그런 과정에서 시차를 두고 매매 시세가 정말 강세로 갔던 것 같고, 그게 지금은 임차 시세가 일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세는 일부 단지는 안정하고 일부 단지 오르고 케바케인데, 전세 시세 상승률 증가폭 역시 어쨌든 조금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저 개인적으로 이제 클라이막스는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시장 보는 방식은 매매가가 전세 곱하기 멀티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전세와 멀티플로 시장을 분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보기 편한 것이, 일단 전세가 올라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 하락하면은 매매가가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 상승 20년, 21년 다 경험을 했고, 24년에도 저희가 경험을 했고요. 전세가 하락 22년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는 그냥 거의 정상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는 금리 영향을 받죠. 대출금리 영향을 받고, 그리고 수급 영향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4년의 전세가 강세는 금리가 상반기에 선반영된 거, 금리 인하가 선반영돼서 50bp 이상 내려갔던 거, 이게 좀 크게 작동한 게 있고, 더 컸던 거는 수급적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전세 선호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돌아가던 그런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일이 있었다. 이게 일반 아파트 시장의 전반적인 매매가 강세를 불러일으켰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갈아타기에 큰 축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연말 정도 되면은 안정화되지 않겠냐 하는 저희 그냥 약간 낙관적인 기대가 있는데, 이게 된다면은 임차 시장이 좀 상당히 안정화될 것 같은데, 안 된다면은 여전히 전세는 조금 불안불안하게 갈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경우에는 21년에 전세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았고, 21년 전세 시세를 지금 회복 못한 지역이 거의 한 99%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그 갱신권까지 다 쓴 4년 임대차 새로 구해야 되는 연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내년엔 임대차 거래가 좀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는 21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역전세 환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도 3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올해 예상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25년이 약간 역전세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이미 선반영했는데,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는 내려가지만 대출금리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가 하락 요인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1주택자들이 집 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보 집 내놓자, 1주택자마저 집값 오르는데 왜 내놓을까, 이런 기사들인데, 이거는 매경 기사인데 코어는
이런 겁니다.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는 게 매도 압력이 높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갈아타고 싶어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시장을 해석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을 가지신 사람들이 그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더 비싼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고요. 특히 서초, 강남, 용산 안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편차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으로 보면은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 안에서도 초고가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 초고가 지역 안에서도 매매가 상승률이 정말 격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떤 집은 1억 올랐는데 어떤 집은 막 15억씩 올랐단 말이에요. 같은 구 안에서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종전에는 약간 비슷비슷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너무 벌어졌다 생각해가지고 그 같은 구에 살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간 쪽에서는 이제 포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서울에 계신 분들이 서울을 사야 된다는 포모를 조금 느끼는 것처럼 이 서울 안에서도 초고가 주택을 사지 못하게 되면 조금 포모를 느끼시고, 이게 7월, 8월에 한 달 동안 뭐 풍선 효과라는 형태로 그거를 못 사면 그 다음 걸 사야지라고 하면서 거래를 많이 만들었던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저는 그것도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황에서 이제 그걸 사게 되면은 그냥 물리기 쉽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과열의 그 뒷연기, 그 연기로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서로 갈아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엄청나게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심리들이 요즘 어떻게 변하고 있냐,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뉴스원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숨고르기 들어간 서울 집값 상승폭 줄고 매수가 위축됐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9월 정도가 되니까 이런 기사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S 경자사롱에서는 은행 창구 좀 썰렁해졌다, 대출 규제를 시작하니까 좀 썰렁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시장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시장이랑 초고가 하이엔드 시장으로 본다면은, 빌라 공급, 빌라 전세 사기발 비아파트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올해 서울 강세는 기본적으로 초고가가 주도했죠. 두 번째는 일반 시장은 비아파트 전세 사기발 아파트 전세 강세가 이제 주도하게 된 겁니다. 초고가는 처분 자산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 자산 시장, 나스닥 미국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가족 간 증여라든가 이런 본인의 근로 외 경상 외 소득이 급증한 자산 시장 랠리의 그 후속 효과로 이제 수요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모,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은 갭이 너무 벌어져가지고 이 집을 팔고 당장 가지 않으면 저 집을 못 산다는 이런 불안감, 저 집을 가려면 대출을 크게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7, 8월 랠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8월 5일에 자산시장 조정이 조금 나오면서 서울 부동산이 피크 칠 가능성이 높다, 한 달 시차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벌써 8월 5일이거든요. 한 달 됐는데 8월 5일 자산시장 고점 찍고 조정이 있었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최근 다시 재조정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시 불확실성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자산시장에 영향을 조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최근에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좀 많이 받고 계셔가지고, 그게 8월 가계대출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가하겠지만은 9월부터 그런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게 심리적인 저지선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피크아웃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하면은 올해 시장은 제가 이제 지나갔는데, 올해 주택시장이 1주택자 고가주택 갈아타기 시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득이 급증해서 갈아타거나 비아파트 전세 기피발로 갈아타거나인데요. 비아파트 전세 기피발은 88 대책 포함해서 빌라 안정화 대책 낼 거고, 이번 달에도 국토부가 공급 대책 낼 건데, 사전 청약제를 다시 부활한다 하거든요. 이게 욕을 하도 많이 먹은 제도인데 이게 폐지했다가 살렸다가 자기네들도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공공 공급 주택이 왜 중간에 멈춰야 되는지 정말 잘 이해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하겠다고 한 건 꾸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5만 명 이상이 5조 원 이상의 사기 피해를 받고 있는데, 88 대책을 포함해서 어쨌든 빌라의 무제한 공급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 내년 초로 가면은 이제 비아파트 임차 시장은 지금보다는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시장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고 좀 지켜봐야 되는 면이 있지만, 이제 매크로 불확실성이 어쨌든 미국 대선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2달 동안은 그래도 관망세가 짙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좀 포모 심리도 좀 잦아지지 않을까,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나스닥이나 코인 시장이 확실히 위축받은 상태로 조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회복하는 듯한 면모는 보이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 위기감을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울을 초고가를 그렇게 질러서 사는 경향이 8월 이후부터는 조금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확실하게 시장이 뭐 급락한다, 폭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뭐 너무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이 장기 멀티플 1.9배가 고점인데 현재 1.8배 유지를 하고 있고 7월 시세가 조금 나오면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거의 정점 밸류 왔거든요. 그래서 밸류 상으로도 정점 밸류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택을 좀 무리하게 샀다가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폭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 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